예, 코로나19 여파에 대해서 조금 더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 현대경제연구원의 최양호 고문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네. 고문님도 건강관리 항상 철저하게 하시길 그럼요. 바라겠습니다. 예. 이럴 때 건강한 게 이게 참 보배처럼 빛납니다. 그러게요. 참 사태가 계속 심각해지고 있고 이게 비단 국내뿐만이 아니라 이란이나 이탈리아에서도 사망자나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가장 큰 문제는 해외에서 봤을 때 계속 이제 국내 확진자의 이런 증가세가 계속 눈에 띄고 그들에게는 좀 이게 리스크로 작용을 한다라는 거죠. 한국 포비아 뭐 얘기가 나오는데 전 세계적으로는 32개국 지금 감염이 됐고요. 한 8만 명이 지금 됐는데 사실 이제 어저께부터는 새로운 나라가 추가는 안 됐어요. 32개국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 발병된 국가별로 이제 늘어나는 부분. 우리나라도요 참 숫자로 보면은 뭐 진짜 소름 끼쳐요. 1월 20일 날 첫 확진이 나왔잖아요. 예. 2월 17일 날 30명이었어요. 맞습니다. 근데 2월 25일 현재 833명입니다. 그러니까 이 뭐 굉장히 늘어나는 부분이고요. 지금 현재 한국에 대한 입국 조치를 지금 취하고 있는 나라는 15개입니다. 지금 전면적으로 이 입국을 금지한 나라가 6개에서 7개로 늘었고요. 예. 그다음에 8개국이 제한적인 그런 입국 제한을 지금 하고 있고요. 현재 지금 이스라엘에 가 있는 우리 국민들 지금 뭐 숫자로서는 한 1,600명 되는데 1차 지금 귀국이 됐고요. 그다음에 B팀이라고 하는 29명의 순례 여행을 갔었던 분도 이제 어저께 입국을 했습니다. 보시면 뭐 숫자들 보시면 알지만 39명이 갔는데 28명이 지금 확진이 됐고요. 또 이제 28명이 어저께 도착했으니까 이제 조사 중에 있습니다만은 이스라엘의 조치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좀 서운한 점도 있지만 굉장히 빠른 조치를 했어요. 2월 22일 날 이스라엘에서 첫 확진자가 나옵니다. 네. 바로 다음 날 한국에 입국 이 제한 조치를 내리는 걸 봐서는 굉장히 신중하게 그리고 엄중하게 한국의 감염 사실을 지금 보고 있고요. 특히 이스라엘에서 판단을 내린 근거는요. 수포 전파자가 존재하는 것이 코로나19의 특징이다. 그리고 건강한 상태에서 이것을 전파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예. 두 가지의 기초를 해서 이번에 입국을 제한을 하는 조치가 내렸는데요. 뭐 지금 뭐 우리 외교 당국이라든가 여러 군데서 빠르게 우리 국민들, 자국민들의 귀환을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만은 한국이 지금 두 번째로 많은 코로나 확진자를 가진 그런 오명이 빨리 없어지는 날이 지금 오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참 이렇게 국내에서도 크게 늘어나고 있고 앞에서 잠깐 언급을 드렸듯이 뭐 이란이나 이탈리아에서도 사망자가 늘고 있다 보니까 뉴욕 안에서도 대유행병이라는 말을 그래서 쓰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좀 이렇게 퍼지고 있다. 그리고 사망자가 각국에서 좀 늘어나고 있다라는 점에 대한 시사점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요 이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쿠웨이트나 이제 사우디 이쪽에 있는 주거지를 갖고 있는 분들이 사실 이슬람 사이파 성지인 마슈하드에 방문한 것이 공통점이 됐어요. 자, 근데 이탈리아는 좀 조금 다른 분명히 생겼습니다. 거기도 일본 환자가 수포 확진자, 전파자가 돼서 39명을 전파를 하는데, 예. 자, 이태리 어떤 나라입니까? 지금 1대1로에 가장 EU에서 선봉에 지금 서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지금 굉장히 이런 면에서 지금 귀추가 주목이 되고요. 자, 이탈리아가 지금 바다만 건너면 아프리카니까 아프리카도 1대1로 중국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진출해 있는 곳이라서 그것이 연결되는 순간 유럽 전역에 확산될 수 있는 진원지 역할을 이태리에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신경들을 많이 쓰고요. 특히 이번에 이제 시험대에 올린 것은 EU라는 그 전체 시스템이 개방형 국경이지 않습니까? 예. 이런 개방 국경 원칙에 대해서 진짜 중요한 시험대에 올랐고 지금 EU가 사실 좀 재정적으로 어려우니까 이 긴축 재정을 해서 공공 보건 체제가 굉장히 약해졌답니다. 그런 부분들이 지금 이태리의 사건으로 지금 볼 수가 있는데요. 이태리 일본 환자는 사실 이태리엔 영본 환자가 있어요. 중국에 갔던 사람들하고 식사를 했고 영본 환자가 일본 환자한테 전파를 했다. 근데 영본 환자는 이 음성으로 나왔어요.
근데 이분은 양성으로 나오고 예. 그러면서 지금 돼 있는데 이태리도 굉장히 급한 조치를 했습니다. 11개 지역에서 이 이동을 제한하는 그런 스탠드 스틸로 가는 부분들을 내려서 지금 많이 하는데 지금 이제 이란도 굉장히 지금 걱정되는 부분은 사망자가 많아요. 거기는. 네. 지금 43명이 지금 확진이 됐는데 8명이 사망을 했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이것이 2%대의 치사율이라 그러는데 만약에 8명이 죽었다면은 사망이 됐다면은 사실 400명 정도가 발병이 됐어야 2%대에 나오는 숫자인데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지금 WHO에서는 지금 조사를 지금 좀 나가는 그런 부분들이 생겼기 때문에 전 세계로 퍼지는데 일단 이 진원지들이 지금 점점 더 생깁니다. 유럽에는 이태리, 뭐 아시아에는 이제 중국과 한국이 지금 돼 있고, 그다음에 중동아시아에서는 이란이 그런 역할을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을 지금 막아야 되는. 그래서 사실 좀 뭐 우리도 섭섭한 병이 있습니다만 지금 입국이 거부되는 그런 현상을 지금 저희들이 맞이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탈리아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얘기를 해주셨어요. 지리적인 특징이랄지 아니면 지금 이후의 상황들을 비춰봤을 때 설명을 해주셨는데 결국 이제 경제에 얼마나 타격을 줄 것인가 하는 문제는 뭐 중국도 당연히 포함이 되는 거겠습니다만은 도미노 셧다운 얘기가 계속 나오다 보면 여기서 뭐 중간재든 그렇죠. 뭐든지 간에 다 올스톱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중국에 대해서는 2%대 성장 얘기를 지금 하고 있고요. 한국에 대해서는 지금 뭐 0%대 얘기들이 네. 나오죠. 자, 어저께 나온 거 보면 모건 스탠리에서 0.4% 올해 연간 경제 성장률 0.4%가 나왔고요. 노무라 증권에서 0.5%를 내겠습니다. 이 모건 스탠리 것을 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최소한 우리나라는 0.8% 정도의 경제적 후퇴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계속되면 1.7%. 그래서 모건 스탠리가 우리나라 원래 2.1%를 얘기했어요. 네. 근데 이것이 6월, 7월까지 가면 1.7%가 빠지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최종적으로 0.4%가 되고 있다. 물론 최악의 상황을 최악의 상황이죠. 상정을 네. 해서 그렇더라고요. 근데 지금 공통적으로 나오는 건 1분기는 마이너스 0.5%는 것은 지금 뭐 유수의 8개 기관들의 평균을 내면 그 정도가 나오고요. 지금 ING, 뱅크 오브 아메리카 그다음에 이런 등등을 평균 냈을 때는 지금 1%대의 우리 경제 성장률을 보이고 있고요. 현재 중국이 1% 정도의 경제 성장률을 뒷걸음친다면 우리나라는 0.2에서 0.4 정도의 영향이 있기 때문에 중국이 과연 5.5%, 5.6%를 지켜내느냐? 지금 뭐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2%대의 경제 성장률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면 좀 앵커가 지적하신 대로 이 공급망의 붕괴, 이 글로벌 밸류 체인의 붕괴가 갖고 올 수 있는 한국에 대한 이 큰 파도 걱정이 많습니다. 그러게요. 올해는 그래도 상반기를 기점으로 해서 좀 회복을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갑자기 코로나19 사태가 터지면서 다 좀 뒤로 밀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국내 증시도 잠깐 좀 여쭤보도록 하자면 글쎄요, 좋을 게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죠. 외국인 입장에서는 얼마나 공포스럽겠습니까? 한국이란 나라에서 확진자가 이렇게 급격하게 늘어나다 보니까 수급 자체도 힘들 수밖에 없는데 향후의 흐름들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지금 뭐 우리가 2243 이런 주의로 올렸는데 그것이 이제 2079까지 2월 14일 이제 떨어집니다. 예. 근데 잘 우리가 이제 뭐 이 시장에서 얘기하는 게 이벤트에 의한 하락은 빠르게 다시 회복을 한다. 예. 이런데 좀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만 현재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부분들이 낮은 금리죠. 네. 그다음에 지금 환율은 오르고 있습니다. 네. 결코 부정적인 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수출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를 봤을 때. 그래서 지금 원 1200에서 1250원대에서는 지금 사실 외국인 순매수들이 항상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지금 환율의 상승세와 낮은 금리로 반등의 모멘텀을 우리가 할 수 있는데 그러려면은 이 시장에서 뭐 일정 시간이 있으면은 우리가 저점 매수 기회가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아직까지 코로나의 확산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예. 이 모습을 못 보여주고 있는 상황으로 봐서 현재 앞으로 전망은 일단 1950대를 한번 내려왔다가 2050에서 2080 정도에 안착을 하는 부분들이 향후 2, 3개월 내에 지금 보여지지 않겠느냐는 전망들이 지금 다수의
보고서에 지금 쓰여지고 있습니다. 예. 전체적인 그 지수 전망 레인지도 좀 낮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좀 이런 확산에 따라서 사실 코로나19에 대한 테마주가 형성되면서 급등락이 그렇죠. 나오기도 했습니다만은 이외에 제약바이오업계에 과연 이번 사안이 끼칠 단기적인 영향도 있겠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어떤 구조적인 변화가 예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뷰 갖고 계십니까? 뭐 제약 바이오 제한적인 뭐 수혜로 봐야 되죠. 단기간에 치료제 개발은 어렵거든요. 네. 현재 중국 상황을 보시면요, 중국에는 80개의 백신과 치료제를 지금 개발이 돼 있고요. 최근에 WHO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임상을 시작했다는 좋은 소식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한 3주 후에 나온다고 얘기가 돼 있고요. 지금 80개의 임상이 동시에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진단 키트나 또는 뭐 다른 치료제로 지금 바꿀 수 있는 부분이 있느냐, 이 부분에 따라서 국내외 제약 바이오업계에 굉장히 이 등락이 굉장히 이제 영향을 많이 미칠 텐데요. 예. 현재로는 제일 좋은 약이 말라리아 치료제하고 에이즈 치료제가 특효라는 것들이 지금 임상으로 통해서 나오고 있고요. 네. 현재 지금 오늘 미국 증시도 3%대 지금 나왔습니다만 밸류에이션이 너무 높은 것에 대한 지금 우려도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이 경기가 침체되고 내수가 줄어드는 부분들에 대한 우려감들이 지금 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 펀더멘탈에 대한 상승폭이 커진 부분에 대한 조정, 그 장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요. 바이오도 그 조정장 안에서의 움직임 따라서 제한적인 수혜가 있을 것이다. 이런 정도가 지금 우리 주요 바이오주에 대한 총평으로 적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 반대에서 또 잘 나가고 있는 그러니까 이런 위험 자산에 대한 불안 심리가 커질수록 안전 자산 쪽으로 몰릴 수밖에 없는 그렇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뭐 달러만 살아남을 거다. 엔도 아니고 그렇죠. 여기는 또 바이러스 때문에 창궐하고 네. 있기 때문에 달러 아니면 금값도 계속 오르고 그렇죠. 있기 때문에 뭐 은도 그렇고요. 네. 여기에 대한 실제적인 투자 전략이 있다고 보십니까? 요번에 굉장히 재미난 현상이 일어났어요. 우리가 안전자산한테 순서대로 하면 1등 금, 2등 네. 달러, 3번 엔, 그다음에 미국 국채가 앞에죠. 네. 그다음에 스위스 프랑까지 가는데 요번에 안전자산에서 엔이 완전히 빠졌습니다. 예. 따라서 더 이상 엔이 안전자산 취급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지금 일본 경기에 대한 이런 두려움, 그리고 일본이 더 이상 자기네 국내 투자라는 게 아니고 다 미국 국채로 지금 가고 있단 말이죠. 네. 따라서 지금 가장 이 안전자산에서 이 수혜를 받는 것은 프랑입니다. 그리고 이 유로화에 대한 지금 이 불란서의 프랑화가 굉장히 활약 시위를 벌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안전자산도 지금은 좀 골라서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생겼고요. 예. 이런 이 만성적인 경기 침체로 가기 전에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는 항상 여러 가지의 포트폴리오를 나눠서 하시는 분들이 제일 가장 수익률이 좋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염두에 두시고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제일 걱정되는 거는 금통위가 이제 27일 날 우리나라에서 했는데 사실 기준금리를 내릴 거냐 네. 말 거냐인데 몇 번 지금 이 프로를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올해는 금리가 아닙니다. 올해는 환율입니다. 예. 그래서 진짜 방망이 짧게 잡으시고 환율을 중심으로 해서 이 설명되는 부분들에 조금 더 눈길을 한 번 더 주시는 그러한 투자 전략을 세우시는 게 훨씬 더 좋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환율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추가로 이것만 여쭤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지난해 미국으로부터 경고도 받긴 했는데 그러면 환율 시장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는 없습니까? 지금 개입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우리가 이 소위 말하는 조작국에 안 걸리려면 갈 수는 없죠. 그러나 계속적으로 우리 외국의 이 자금들이 한국으로 들어올 수 있는 부분 여력을 만들어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 이거죠. 어차피 지금 환율이 1,250원 가면 일단 순매수가 들어오는데 들어왔을 때 지키는 전략, 이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역시 환율 상황도 계속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마무리를 짓도록 하죠. 현대경제연구원의 최양호 고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